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항전 의지를 표방했지만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22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전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 병력은 우크라이나의 4배 이상, 전투기와 공격 헬기 보유수에서 15배 이상 앞서는 등 계급 차이가 상당했다.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고 발트 3국까지 영향력을 확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와 맞서려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개전과 동시에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실시한 이후 크림 반도와 연결되는 헤르손, 루안시크와 도네츠크를 비롯한 돈바스 내전 지역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선을 넓혀 마리우폴과 북쪽 하르키우, 헤르니히우까지 공격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러시아는 침공 5일차에 접어들었을 때 주요 목표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해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흑해 연안의 거점인 마리우폴까지 모두 점령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전쟁 초반에는 러시아의 손실이 더욱 막대해 보였다. 적의 병력을 섬멸한다. 혹은 적의 수도를 점령한다. 그다음에 적의 동맹을 끊어놓는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를 그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전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160개의 대대 전술단을 동원, 그중 100개를 전투에 투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대 전술단이란 러시아의 임시 부대 편성을 말하는 것으로 전차 10대와 장갑차 40대를 중심으로 포병과 방공, 공병, 통신 등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군을 비롯한 세계 각 군들은 전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를 4단에서 여단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대대 단위를 기본 전술 단위로 세팅, 각각의 독립작전을 펼치게 하는 모험을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2월 2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침공 3일 만에 러시아 전차 146대, 그리고 장갑차 706대가 파괴되는 등 30여 개의 대대 전술단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단이나 여단에 비하면 소규모 부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축선 여러 가지 공격 루트에서 동시에 그 공격을 하기에 유리하고 비교적 단시간에 단기 속결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체 정보 수집 능력, 또 자체 그 작전 지속 지원 능력, 또 전투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얼마 안 가서 그 전투력 발휘가 이제 저하되거나 아니면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